네, 안녕하세요. 안랩의 분석팀의 양하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기업 타겟 문서 악성 코드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지금 현재 보안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 한 해 가장 큰 위협으로 전망되는 보안 이벤트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인데요. 1위는 기업 타겟 랜섬웨어 공격의 증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행사장을 오면서 혹시 순위가 바뀌었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여전히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국내외적으로 기업 타겟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의 시작은 대부분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파일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확인된 이 문서 악성 코드에서 어떠한 특징과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기업 타겟 랜섬웨어 공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 대상 공격 증가입니다. 올해 2월 달에 현대기아차 미주법인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공격자로부터 230여억 원의 금전적 지불 요구가 있었다는 게 기사화가 되었는데요. 이때 확인된 랜섬웨어는 도플페이머라고 하는 랜섬웨어입니다. 이 도플페이머라고 하는 랜섬웨어가 동작하는 과정을 보면 이메일에 첨부된 엑셀 문서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엑셀 문서를 실행하게 되면 내부 매크로 코드에 의해서 드리덱스라고 하는 이름의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 드리덱스라고 하는 악성 코드로부터 내부 전파와 확산을 위해서 코발트 스트라이크 해킹 툴이 설치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단계 이제 랜섬웨어가 실행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엑셀 문서에 있습니다. 이 엑셀 문서는 단순하게 실행했다라고 해서 악성 행위가 발현되지 않습니다. 지금 엑셀을 실행했을 때의 화면인데요. 본문 내용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하나의 커다란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 이미지 파일을 클릭했을 때 내부의 매크로 코드가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내부 매크로 코드도 바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120초가 지난 다음에 그것도 작업 스케줄러 등록을 통해서 이 드리덱스라고 하는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동작 방식인데요. 이러한 동작 방식의 특징을 볼 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보안 제품에서 탐지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사례는 올해 4월 달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를 줬던 류쿠 랜섬웨어 사례입니다. 이 류쿠 랜섬웨어가 기업 내부에 어떻게 전파하고 실행했는지를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나타낸 화면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 윈도우 계정 정보가 모두 탈취된 상태에서 랜섬웨어 공격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류쿠라고 하는 랜섬웨어도 이메일에 첨부된 엑셀 문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엑셀 문서 내부에 있는 매크로 코드에 의해서 바자르라고 하는 백도어가 다운로드가 되고요. 역시나 내부 전파를 위해서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해킹 툴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기업 내부에서 한두 대의 PC가 랜섬에 감염됐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진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PC가 감염되는 게 이제 이슈인데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코발트 스트라이크와 같은 해킹 툴의 설치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근에 확인되는 문서 악성 코드에서는 기업 사용자 환경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코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사례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각 사례별로 상세한 API라든가 그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감염된 시스템의 도메인 네임 정보를 체크하고요. 도메인 네임이 워크그룹으로 표시될 경우에는 개인 사용자, 그리고 워크그룹이 아닌 다른 도메인 네임이 출력되는 경우에는
기업 사용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블루크랩이라고 하는 랜섬웨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유포가 되고 있고 국내 사용자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 랜섬웨어인데요. 이 랜섬웨어도 기업 사용자 환경인지를 체크하는 코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올해 1월서부터 확인된 변화 내용이고요. 기업 사용자 환경일 경우에는 랜섬웨어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확산과 피해를 위해서 코발트 스트라이크라는 해킹 툴을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워드 문서인데요. 한시투어라고 하는 워드 문서에서도 지금 보시는 API를 사용해서 기업 사용자 환경을 체크하게 되고 해킹 툴을 설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작년 12월 달에 국내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줬던 클롭이라고 하는 랜섬웨어인데요. 이 랜섬웨어도 이메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 내부에는 엑셀 문서가 존재하는데 엑셀 문서 내부에는 기업 사용자 환경을 체크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단순한 커맨드 명령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무 PC에서 한 번씩 실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기업 사용자 환경일 경우에는 암이라고 하는 백도어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기업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런 악성 행위를 수행하지 않고 종료하게 됩니다. 네, 앞서 이제 류크라고 하는 랜섬웨어와 관련된 바자르라고 하는 백도어에서도 기업 사용자 환경을 체크하는 코드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사례 이외에도 문서 형태의 악성 코드에서 기업 사용자 환경을 체크하는 코드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로 유포가 되고 있는 한글 문서와 워드 문서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에이색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한 한글 악성 코드 사례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한글 문서가 제작되고 유포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다양한 한글 문서들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글 프로그램 취약점을 이용했다라는 점인데요. 한글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고스트 스크립트라고 하는 스크립트 언어를 처리하기 위한 모듈이 존재합니다. 그 모듈에 취약점이 발생해서 악성 코드가 동작하는 방식인데요. 이 고스트 스크립트라고 하는 스크립트 특성상 확장자가 EPS 혹은 PS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문서 내부에 EPS나 PS 확장자의 파일이 존재한다면 취약점 공격으로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한 한글 문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용되는 한글 문서는 취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문서 내부에 VBS나 자바스크립트나 배치 파일 등 추가적인 개체 삽입을 통해서 악성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화가 됐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정상적인 한글 문서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신에서의 탐지가 어려워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워드 문서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한글 문서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APT 공격에 사용되는 문서들은 대부분 워드 문서 아니면 최근에는 PDF 형태의 문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워드 문서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워드 악성 코드라고 한다면 대부분 내부에 있는 매크로 코드를 통해서 파워쉘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WMI를 이용한 파워쉘 정도가 되는데요. 최근에 확인되는 워드 악성 코드는 매크로 코드 없이 외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격 기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워드 문서가 XML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워드 문서 안에 존재하는 다수의 XML 파일 중에 특정한 경로에 URL 주소를 명시하게 되면 별도의 매크로 코드 없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한글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능은
정상적인 워드 문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백신에서의 탐지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격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워드 문서를 실행하게 되면 본문 내용이 사용자한테 보여지기 전에 지금 보시는 워드 이미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워드 이미지 아래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중이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외부 URL 주소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잠깐의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외부로부터 전달받은 워드 문서를 내가 실행했는데 지금과 같은 문구가 만약에 확인된다면 한 번쯤 악성 코드로 의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티 샌드박스 사례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샌드박스 환경을 이용한 악성 코드 탐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 제품을 많이들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문서 파일에서도 이러한 안티 샌드박스 사례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샌드박스 우회하는 기법들은 대부분 가상 환경인지를 체크하는 코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해상도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CPU 코어 개수를 체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최근에 확인되는 안티 샌드박스 사례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요구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의 버튼 클릭 이벤트가 있어야지만이 악성 행위가 동작하는 샘플입니다. 이 워드 문서 악성 코드인데요. 워드 문서를 그냥 실행했을 때는 악성 행위가 동작하지 않다가 워드 문서를 종료하는 시점에 매크로 코드가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코드에 의해서 메시지 박스가 보여지게 되고요. 이 메시지 박스를 종료하게 되면 두 번째 폼 개체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보이는 이 폼 개체의 세 곳 중에 한 곳을 클릭해서 또 종료를 해야지만이 마지막으로 악성 코드가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당연히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악성 행위가 발현되겠지만 샌드박스 환경의 보안 장비에서는 이러한 버튼 클릭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탐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주로 사례비 지급 의뢰서라든가 이력서를 가장해서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요. 이름이라든가 주민번호를 사용자가 입력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악성 코드가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지금까지 기업 타겟 랜섬웨어 공격의 대부분은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파일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서 파일 내부에는 더 많은 전파와 확산을 위해서 기업 사용자 환경을 체크하는 코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문서 파일들에서 샌드박스 환경에서의 탐지를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